너 내 남친을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냐니? 잘생기고 직장도 좋고 다정하고 최고의 남편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혹시 네가 내 남친을 욕심내는 건 아닌지 싶어서. 얘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농담이 지나쳤다 해. 내가 남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친구인 네 남친을 왜 욕심내니? 나 그렇게 해픈 여자 아니야. 알잖아, 나 반년 뒤에 남친이랑 결혼 앞두고 있단 거. 정말 그 남친이랑 결혼할 생각이야? 당연히 결혼할 생각이지. 너 오늘 많이 이상하다는 거 알아?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남친이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 자취방에 드나든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 내가 다른 남자 자취방에 드나든다고? 농담이 지나치다 너?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이 농담에 맞장구 쳐줄 생각 없으니까 그만해 줄래? 나 방금 전 내 남친 자취방에 갔었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밖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도 없이 약속 장소에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아서 직접 집에 찾아갔거든. 근데 현관에 여자 신발이 놓여 있더라. 아니 너 그게 무슨 똥매너니? 아무리 남친이라고 해도 어떻게 남의 집에 지멋대로 드나드니? 우린 원래 서로의 자취방에 비번 누르고 직접 들어가는 커플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3자인 너한테 이러쿵저러쿵 말 듣고 싶지 않다. 중요한 건 현관에는 여자 신발이 있고 침실에서는 여자 소리가 났는데 그 신발이 아무리 봐도 네 신발이었고 침실에서 새어나오는 여우 같은 소리가 아무리 들어도 네 목소리였단 거야. 솔직히 털어놔 줄래? 너 맞지? 내 남친 자취방에 기어들어서 내 남친 침대에 기어오른 더러운 년이 너지. 그 사람 침대에는 뭐 너만 올라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니? 그 사람 약혼녀도 아니고 와이프도 아닌 년이 주인 행세를 하겠단 거야 뭐야. 근데 나름 많이 억제했는데 내 소리가 현관에까지 들렸니? 내 남친이랑 바람핀 년이 네 년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하는데 인정해야지 그럼 어쩌니? 너한테 안 들키려고 은근 노력했는데. 역시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인가 봐. 소리를 들었다니까 잘 알게 됐겠네. 나랑 그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탐닉하고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왜 하필 내 남친이야? 결혼할 남자도 있으면서 왜 내 남친이랑 붙은 거니? 네 남친 얼굴이 너무 내 취향이니까. 겨우 그딴 이유로 친구 남친한테 손을 뻗었단 말이야? 겨우라니? 지도 얼굴 보고 그 사람이랑 만나는 주제에 겨우? 내 약혼남은 학벌도 좋고 집안도 건물이 몇 채나 있는 부자지만 얼굴이 난감하단 말이야.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넙대대한 두꺼비 같은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니까. 결혼 전에 잘생긴 얼굴 가진 남자랑 맘껏 사랑해보겠단 게 뭐가 잘못됐단 거야? 어차피 내가 결혼하면 네 남친이랑은 끝날 관계니까 너무 부들부들 떨지 마. 반년 뒤면 너한테 고이 보내줄게. 네가 쓰던 중고품은 필요 없어. 대체 언제부터 내 남친이랑 만난 거야? 반년 전부터 만났는데? 어차피 이렇게 들킬 줄 알았다면 아예 처음부터 너한테 다 공개하고 만났을 걸 그랬어. 난 월수금토 그 사람을 만나고 넌 화목일에 그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가 가끔은 셋이 같이 만나서 데이트하고 그런 것도 은근 자극적이고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미쳤구나. 세상에 셋이 데이트하는 연인이 어딨어? 어쩔 수 없잖아. 그 사람은 하나인데 우리 둘 다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셋이 만날 수밖에. 또라이가 따로 없구나. 그럼 그 사람한테 너랑 나중에 누굴 선택하겠는지 물어보면 되겠네. 지금 물어볼게. 어쩌지 그 사람이 날 선택한다고 하네? 넌 매사 쓸데없이 너무 진지하고 재미가 없어서 내가 더 좋다고 하는데? 놀고들 자빠졌네.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히스테리 부리는 거 좀 봐. 난 선택받은 사람이고 넌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냥 이렇게 간단한 문제니까 니들은 오늘 헤어진 거로 하면 되지? 그 사람이랑 1년을 만났어 나. 이런 이별 방식은 말도 안 돼. 적어도 미안하다는 사죄는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니들. 죄책감이 전혀 없고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하는데 사과할 필요 있니? 물론 내가 네 남친이랑 바람핀 건 맞지만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선택해준 사람은 나잖아. 선택받지 못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면 곤란하지. 막말로 니들이 약혼을 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미안해할 필요 있니? 이런 경우는 위자료도 발생하지 않는데 뭔 잘못을 사과하라는 거야? 윤리적인 문제니까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거야. 윤리보다 더 중요한 건 본능이야.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기분과 감정은 윤리 따위를 헐헐 태우고도 남아. 넌 바로 방금 전 그 사람한테 버림받았으니까 그 사람 나한테 넘겨줘.
결혼할 사람도 있는 년이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결혼하고 몰래 만나면 하늘도 땅도 몰라. 그렇게도 그 남자가 욕심나니? 그럼 그 인간 그냥 너한테 주지 뭐. 난 따로 결혼할 사람 있으니까 그 쓰레기는 너한테 물려줄게. 바람둥이 놈은 절대 사절이니까 너가 가져가. 너 결혼하니? 순진한 얼굴로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그 사람 몰래 양다리 걸치고 다녔어?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 없다고 하더니 네가 그딴 짓을 하고 다닐지 난 꿈에도 생각 못했다? 진짜 최악인 년이잖아. 친구 남친이랑 바람핀 부도덕한 년한테 최악이란 말은 듣고 싶지 않거든? 네가 최악이야, 이년아. 믿었던 남친놈이 무려 셋이나 되는 년들이랑 바람핀다는 건 알면 그놈한테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란다. 너 우리가 바람핀다는 거 알고 있었니? 그 정도로 요란하게 바람피면 결국 다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니야? 매번 몸에서 다른 향의 향수 냄새가 나고 데이트할 때마다 자꾸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내 눈치 보고 너에 대해 네 남친에 대해 이것저것 물을 때 난 이미 수상함을 눈치챘어. 그래서 몰래 뒷조사해보니까 너는 물론이고 너 말고도 만나는 년이 둘이나 더 있단 걸 알게 됐어. 뒷조사하면 돈이 얼만데? 어차피 위자료도 못 받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내 인생에 걸린 문제니까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바람둥이 놈이랑 결혼 잘못하면 인생 개판될 거 아니야? 난 그 사람한테 유일하게 사랑받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뭐냐고. 너 잘하는 거 있잖니? 너냐 아님 다른 두 년이냐 선택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아님 그냥 너가 좋아하는 그 데이트 방식대로 하던가. 넌 월수금 딴 년들은 화목토일. 사랑도 나누고 더러운 병도 나누고 지랄풍년을 이루면 되겠네. 네 약혼남도 아주 좋아하겠어. 활발한 와이프를 얻게 돼서 행복해하겠어. 뭐, 활발해? 여러 여자랑 한 남자를 공유하는 걸 즐기는 아주 활발하고 개방된 쉬운 여자 말이야. 왠지 나중에 남편 바람을 쉽게 받아들여줄 사람 같아서 괜히 편한 여자. 너 설마 내 약혼남한테 다 꼰지를 생각은 아니지? 왜 아니야? 그렇게 재밌는 일을 나만 알고 있음 재미없잖아. 너같이 도덕 개념, 정조 개념이 없는 년이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해서 사모님이 돼서 편하게 사는 꼴을 어떻게 보란 거야? 그러게 왜 원수를 만들었니? 친구로 만들진 못해도 원수를 만드는 건 안 된다는 것도 몰랐니? 지도 남친 있으면서 딴 놈이랑 바람핀 주제에 어디서 가짜않게 설교질이야. 난 그 사람한테 남친이 있는 내 상황을 다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제로 만나보고 싶다는 그 사람의 진정성에 감동을 받고 만나보기로 한 거야.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뒤에서 뒹구는 니들이랑 같은 급으로 보지 말아줄래? 어떤 사람이야? 그걸 너한테 말해줄 필요는 일도 없지만 적어도 네 약혼남보다는 더 재력이 있는 집 아들이란다. 뭐, 네가 끝내는 나보다 더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너보다는 더 잘 사는 남자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내가 졌단 말이야? 난 한 번도 너랑 겨루겠다는 생각한 적 없어. 지고 이기고는 항상 너만의 집착이었고 너만의 고통이었어. 고맙다. 네가 그놈이랑 바람 펴준 덕에 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훌륭한 남자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됐잖니. 바람피고도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당장 사과해. 그 사람은 네가 양다리 걸쳤단 말을 듣고 충격받아서 지금 파닉 상태야. 지랄연병을 떨어라 아주. 뭐라고? 난 죄책감이 전혀 없고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들어서 사과할 필요도 전혀 없다고 보는데 지가 바람피는 건 되고 지가 배신당하는 건 쇼크. 웃긴 새끼가 꼴값을 떨고 자빠졌네. 왜 닭똥 같은 눈물도 똑똑 떨구지 그래? 그리고 너 어디 모자라니? 그 인간이 너 말고도 만나는 년이 둘이나 더 있단 말을 듣고도 그 인간 편들고 싶니? 너의 그런 천치 같은 면도 네 약혼남한테 다 전해줘야겠다. 내 결혼을 막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난 무서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2주 후. 니년이 끝내는 내 혼사를 막았어? 내 약혼남은 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야? 알잖아, 나 뒷조사 좋아한다는 거. 그런 거 의뢰하면 돈이 얼만데? 몇백만 원을 쓰면서까지 내 결혼을 막아야 했니? 우리 친구 아니야? 친구의 결혼을 축복해주진 못할 망정 돈을 깨면서까지 날 파혼시키고 싶어? 두 번째로 의뢰하는 거니까 할인도 해주고 감당할 만했어. 믿었던 친구년이 내 남친이랑 바람 폈다는 배신감과 분노를 조금이나마 중화시킬 수 있고 날 배신한 네 행복을 내 손으로 찢어놓을 수 있다면 그깟 돈 몇백만 원?
충분히 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 그 사람한테 파혼당하고 위자료도 2천만 원 지불해야 돼. 좀만 더 기다리면 부잣집 며느리가 돼서 평생 호강하고 살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모든 게 물거품이 돼서 사라졌어. 우리 부모님도 내 얼굴 보기도 싫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디도 갈 곳이 없잖아. 왜, 네가 좋아하는 내 전남친한테 가면 되잖니. 그 인간도 내 약혼남한테 위자료를 내라는 내용 증명을 받고 열받아서 나랑 헤어지겠대. 처음부터 난 그냥 재미로 만났고 제일 사랑하는 여자는 딴 년이래.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으니까 같이 살아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하고 처절하게 다리를 잡았는데도 매정하게 날 버렸어. 약혼남이 있으면서 바람피는 나 같은 여자에 뭘 믿고 나랑 결혼하냐며. 절대 싫으니까 자기한테 기생할 생각하지 말고 꺼지라고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매몰찰 수 있어? 그런 남자도 좋다고 들러붙은 건 너 아닌가? 나 절대 이대로 혼자 안 죽어. 날 거지발사게 취급하는 그 인간을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그 인간 회사에 찾아가서 다 폭로할 거야. 그래, 그거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치정으로 인한 수라장처럼 재밌는 구경거리도 없다고 하잖니. 그 인간이 출세하기 위해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이미지와 경력을 한 방에 무너뜨린다면 그 인간도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게 되고 네 마음을 이해하겠지. 그럼 어쩜 미안한 마음으로 다시 너한테 돌아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돌아올 것 같아? 너랑 만났다는 건 너한테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 그 인간한테 바람피는 나쁜 버릇이 있긴 하지만 네 말대로 얼굴은 잘생기고 학력도 좋고 대기업 엔지니어니까 버리도 괜찮잖아? 마음만 잘 잡으면 꽤 괜찮은 신랑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어차피 이판사판이야. 결혼한다고 직장도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은 백수처지고. 재취업도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인간한테 올인해보지 뭐.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 2달 후. 나 좀 도와줘, 수진아. 나 이대로는 숨이 막혀서 못 살 것 같아. 내 전남친이랑 결혼했다는 소문 들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니? 억지로 딴 참외는 달지 않다는 말 뜻을 이제야 알게 됐어. 그 인간 내가 회사에 가서 다 폭로하겠다는 협박이 두려워서 나랑 결혼하긴 했지만 결혼한 첫날부터 내 연녀를 집에 끌어들이고 내가 보는 앞에서 딴 년이랑 침대에서 더러운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결혼을 해줬으니까 지 사생활은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날 걸레 취급하고 있어. 역시 출세를 위해 맘에도 없는 결혼을 선택했단 말이네. 그 인간이라면 그러고도 남겠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공부라는 걸 알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개천의 용이 되어 엔지니어로 활약하고 있는데 문란한 사생활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걸 잃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 그 인간이 그렇게 독한 인간인 줄 몰랐어. 나랑 몰래 만날 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했던 인간이 지금은 날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로 천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한다는 게 믿을 수 없어. 지팔자를 지가 꼰 걸 누구 탓을 할까?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한 달에 생활비로 겨우 50만 원 주면서 온갖 집안일은 다 나한테 시키는 거 더는 못 참아. 이 와중에 날 백수라고 무시하는 시부모와 시누이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지들도 다 백수 주제에 날 근본도 없고 직업도 없는 멍청한 여자라고 깔보고 대놓고 내 앞에서 폭언하는 바람에 내 자존감은 하루가 다르게 붕괴되고 이러다가 정신줄을 놔버리고 말 것 같은 불안감이 날 무섭게 해. 구구절절 고소하긴 한데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고. 나한테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집 찾을 돈이랑 한 달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빌려주면 나 이혼하고 그 집에서 나와서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 돈이 필요하면 네 핏줄한테 가서 빌려달라고 해. 우리 부모님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식을 봉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날 쓸모짝 없는 년이라고 집에서 내쫓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겠어? 그럼 어쩔 수 없네. 그 집에서 잘생긴 그 남자 얼굴 뜯어보는 대가로 종년으로 살 수밖에. 넌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전혀 안 불쌍하고 샘통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친구 남친이랑 바람피더니 천벌을 받은 거잖아. 곧 드레스 입어볼 시간이니까 이만해도 되지? 뭐 드레스 너 결혼하니? 넌 거지발사게 취급당하고 사는데. 난 다정한 건물주 아들이랑 결혼하게 돼서 너무 행복한 거 있지? 너 성격 개더럽단 거 알아? 그건 모르겠고 너보다 훨씬 남자복이 있단 건 확실한 것 같네? 그럼 이젠 널 차단한다.
결혼식 하기 전에 나한테 시원한 사이다를 선물해줘서 고맙다.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우울할 때마다 비참하게 살 널 떠올리며 안 좋은 감정 툭툭 털고 즐겁게 살게. 그 후 전 친구년을 차단했고 얼마 안 지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교제 기간은 짧았지만 처음부터 결혼 전제로 만났고 살면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해들은 데 의하면 지혜는 아직도 이혼하지 못하고 제 전남친한테 온갖 구박을 당하면서 그 집에서 종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벗어나고자 노력한 적도 있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어느 순간부터 현실에 적응했는지 이젠 이혼할 의사도 없이 그냥 밥 먹고 살 수 있는 현실에 만족하고 산다나 뭐라나. 언젠가 이혼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오늘은 몇 시까지 야근할 예정이야? 그건 왜?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음식 준비하려고. 그럴 거 없어? 저녁은 아까 이미 먹었어. 야근할 때는 집에 와서 저녁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사실은 오늘 야근을 한 게 아니라 유미네 집에 왔어. 또 유미 씨네 집에 갔다고. 나한테 야근한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누군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해. 내가 유미네 집에 간다고 하기만 하면 당신 입이 툭 튀어나와서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됐고 아직 신혼이라면 신혼인데. 자기가 사흘이 멀다하게 여사친네 집에 드나드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란 말이야? 새 침대를 샀으니까 와서 조립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유미는 만나는 남자도 없고 남자 형제도 없어서. 이런 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고. 남친은 없어도 남사친은 당신 말고도 있을 거 아니야.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꼭 결혼한 당신만 불러대는지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아. 유미는 미인이고 온몸에서 여성적인 매력이 뿜어져 나오는 여자라. 정말 신이 많은 남자가 아닌 이상 남사친을 집에 불러들이고 싶지 않다고 했어. 아직 진지하게 남친을 사귀어 본 적도 없는 천연기념물 같은 친구라. 내가 책임지고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나이가 30인데 아직 진지하게 남친을 사귀어 본 적이 없다고. 진심 그 말을 진짜라고 믿는 거야? 당연히 믿지. 그걸 왜 의심해? 유미가 나한테 그런 거짓말할 필요 있어? 유미는 남자의 더러운 손길에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여자야. 그건 그녀를 20년 봐온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순수한 여자가 유부남을 시시때때로 집으로 불러들이니? 날 남으로 보지 않고 가족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겠어. 가족이 아닌데 뭔 가족 같은 소리야? 난 유미를 여동생 이상으로 생각한 적 없어. 여동생이 아닌데 뭔 여동생 같은 소리냐고. 질투할 걸 좀 질투해. 나랑 유미는 남매와도 같은 사이니까 불쾌한 의심 따위 하지 말라고. 의심받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집에 와. 아직 침대 조립이 다 안 끝났는데 어떻게 가? 무슨 침대 조립을 그렇게 오래 해? 2층으로 된 공주 침대라 조립하는데 꽤 시간이 걸려? 그럼 업체한테 맡기라고 하고 당신은 집에 와. 그럴 순 없어. 업체놈들도 믿을 수 없어. 어이가 없다. 그럼 몇 시에 집에 올 생각이야? 늦어지면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혼자 자. 이젠 잠까지 거기서 자겠다고. 당신 맘에는 나란 사람이 있긴 한 거니? 와이프인 나보다 여사친인 그 여자가 더 소중하니? 아무래도 유미랑 만나온 시간이 더 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아니 근데 당신은 무슨 심술이 그렇게 많아? 유미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할 때도 웃으면서 축하해줬고 당신하고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자꾸 유미를 적으로 생각하고 인정머리 없이 밀기만 하냐고. 나더러 그 여자랑 친구하라고. 미친 거 아니야? 왜 당신도 유미를 질투해서 친구하기 싫은 거야? 뭔 개소리야? 여자들이 다들 유미의 이쁜 미모와 인기를 질투해서 유미랑 친구해주지 않는데 당신도 그런 속 좁고 질투만 가득 찬 여자냐 그 말이야. 대꾸할 가치도 없으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집에 와. 일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해야 할 것 아니야. 오늘 늦게까지 침대 조립하고 여기서 자고 내일 직접 출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여자 때문에 우리 부부관계가 점점 소원해져도 상관없어? 남녀 사이 우정도 이해 못하는 여자는 내 와이프 될 자격이 없어. 며칠 후 방금 유미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당신 유미를 무시했니? 유미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도 안 하고 씹었단 게 사실이야. 나는 된장국 생선구이 수육 같은 촌스러운 요리밖에 할 줄 몰라서. 내 남편이 젓가락을 댈 반찬이 없다고 지한테 하소연했다며. 지가 잘하는 요리를 배워주겠다고 하고. 내 속옷이랑 잠옷이 레이스도 하나 없는 할머니 옷 같아서.
도저히 여자로 안 보인다고 내 남편이 궁시렁댔다며. 남자의 흥미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섹시한 속옷과 잠옷을 추천해주겠다고 하고. 우리랑 같이 바다에 놀러 가고 싶어서 비키니를 샀는데 어떻냐고. 보기 남사스러운 비키니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내오는데 내가 무슨 반응을 하란 말이야? 고맙다고 하고 예쁘다고 하면 되잖아. 전혀 고맙지도 않고 예쁘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 출근 중이라 바빠 죽겠는데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그딴 문자를 보내오고. 답장을 바라는 것 자체가 개민폐란 걸 왜 모를까? 그 여자는 일도 안 하나 봐. 한가하다 못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유미는 직장에서 나쁜 년한테 왕따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뒀어. 그 여린애를 괴롭힌 년이 잘못이지 유미는 피해자야. 유미는 참 좋겠어. 무조건적으로 감싸주는 등신 같은 남사친이 있어서. 자기 흉 좀 봤다고 남편을 등신이라고 하니.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당신은 여자다운 면이 없단 거 알아. 요리도 예쁘고 센스 있게 못하고 옷돈을 수수하게 입고. 유미처럼 하늘하늘 잠자리 날개같이 여성스러운 옷 좀 입으면 안 되니? 그 옷 입고 출근하면 미친년 소리 듣고. 그런 옷 입고 요리하고 청소하는 건 무리야.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내 눈에 점점 남자처럼 느껴지는 거야. 가끔은 내가 결혼을 했는지 남자 형제랑 동거를 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니까?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그따위 말을 하니. 그럴 거면 뭐하러 나랑 결혼했어? 그 여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으면 그 여자랑 결혼했으면 됐잖아. 그러게 왜 난 20년 동안 곁에 있던 유미가 아닌 너랑 결혼했을까? 유미도 얼마 전에 똑같은 말을 했어. 왜 나랑 유미가 아닌 나랑 네가 결혼해서 서로 힘들어하는지. 신이 원망스럽고 시간을 내가 결혼하기 전으로 돌리고 싶다고 했어. 미친년이 너랑 결혼하고 싶다는 뜻이니? 아마도 그렇겠지. 말 나온 김에 그냥 내 와이프 자리를 유미한테 넘겨주는 건 어때? 어쩜 처음부터 내 옆자리는 당신이 아닌 유미 자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엔. 그렇게 해 그럼. 네 와이프 자리 사표 낼게. 그게 정말이야? 그렇게 쉽게 이혼해준다고? 어차피 이혼할 생각했어. 아니 왜? 당신한테는 나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 쩍하면 그 여자한테 달려가는 네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지쳤고. 매일 입이 닳도록 그 여자를 칭찬하는 소리에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아. 세련되지도 못하고 섹시하지도 않고 남자 같은 난 빠져줄 테니까. 꿈속의 연인 그 여자랑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유미랑 난 아직 바람을 핀 것도 아니니까 위자료는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니들이 바람피고. 그때 이혼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썩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니들 때문에. 아까운 내 청춘을 단 하루라도 낭비하는 건 싫으니까 이혼해줄게. 처음부터 우리 결혼은 잘못된 결혼이고. 사람을 제대로 못 보고 섣불리 결혼한 내 책임도 있으니까 이쯤에서 갈라서자. 그렇게 쉽게 이혼해주겠다고 하니까 왠지 미안해지네. 미안해 이런 식으로 끝내게 돼서. 아니 전혀 미안해할 거 없어. 이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성의 없고 영혼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네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얼마 후. 나 오늘 유미랑 결혼식했어. 난 재혼이지만 유미는 초혼이니까. 지인들 친구들 다 불러서 성대하게 결혼식 잘 치렀어. 친척들은 몰라도 지인들 친구들은 대부분 불참했다고 들었는데.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당신 지인 중에 내 지인도 있다는 사실 잊었어? 하객이 너무 적어서 분위기가 스산했다고 들었는데 나한테 자랑하고 싶니?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돼서 이혼하고 오래된 여사친이랑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했어? 양심도 없고 의리도 없는 것들은 내가 먼저 손절칠 거야. 그래 그렇게 관심 없어. 이젠 유미랑 결혼했으니까 유미 외의 여자랑은 사적으로 안 만날 거야. 너한테 그런 상식도 있었니? 의외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날 찾지 마. 내가 너한테 한 번이라도 기댄 적 있니? 진짜 웃기는 인간이다. 같이 살 때는 기댄 적 없지만 이젠 혼자가 됐으니까. 남자 손이 필요할 땐 내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 근데 난 이제 유부남이니까 나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절대 너한테 기댈 일 없을 거라고 장담할게. 넌 내 인생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았기에 이혼했고. 이혼해서 남남이 된 이상 다시 널 찾는 일은 없을 거야. 바보 여자 덕에 쓰레기 남자랑 이혼하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같은 지능을 가진 같은 레벨이도 연놈의 결혼을 격하게 축하한다. 신성한 남의 결혼을 그딴 식으로 비꼬지 마. 신성은 개뿔. 썩은 쓰레기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하구만. 뭐라고? 사실 이혼하기 전에 그 여자에 대해 뒷조사해봤다나? 함부로 내 여자의 사생활을 캤단 말이야?
혹시라도 니들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 꼭 필요한 절차. 뒷조사 결과 역시 니들이 붙어먹은 증거를 확실하게 손에 넣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위자료는 추후에 변호사를 통해 니들 둘한테 청구할게. 정말 징글징글하다 너란 여자. 바람핀 더러운 놈은 주둥이 닫고 있어. 근데 너 그딴 여자랑 결혼해도 괜찮은 거니? 남의 물건에만 욕심내고 남이 남자만 뺏는 그런 환양년이랑 같이 살고 싶어. 20년을 여사친으로 봐왔다는 인간이 그 여자의 본성도 몰랐니? 넌 분명 눈이 썩었던가 아님 머리가 썩었던가 아님 둘 다 썩은 게 분명해. 유미한테 날 뺏기니까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사악한 뱀 같은 네 얼굴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썩 꺼져. 너나 꺼져. 알려줘도 모르는 멍청한 인간. 등신이 따로 없네. 한 달 후. 세상 어느 약국에서 후회의 약을 팔아. 그런 약국은 없어.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어? 그런 방법은 없어. 나 당신이랑 다시 재결합하고 싶어. 난 절대 싫어. 당신이랑 이혼한 후 내 마음은 텅 비어버렸어. 넌 마음이 빈 게 아니라 머리가 빈 놈이야. 제발 날 다시 받아줘. 꺼져.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말이 다 맞았어? 유미 그 여자는 믿으면 안 되는 여자였어. 그 여자랑 결혼하고 내 인생은 개판이 돼버렸어. 두 쓰레기가 아주 잘 어울리는데 왜 그래? 누가 뭐래도 니들은 천생연분이야. 순수한 척한 건 다 내 앞에서 쇼한 거야. 나랑 결혼하기 전에도 몇 번이나 유부남이랑 바람펴서 위자료를 청구당했는데 그걸 글쎄 결혼했으니까 나보고 다 갚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돼. 심지어 나랑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또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전업주부가 살림은 안 하고 매일 꽃단장하고 어딘가로 빠지고 저녁이 돼도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아. 세상에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을 수 있어? 이혼하겠다고 하면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폐악질을 하고. 난 정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야. 저런 사악한 년한테 속아서 결혼한 내가 호구였고 내가 바보였어. 지가 멍청한 놈이란 걸 알게 돼서 다행이네. 나 그 여자한테 위자료를 주더라도 이혼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전처럼 행복하게 살자. 위자료 줄 돈이나 있고 하는 소리야? 일단 대출 받아서 주면 돼. 설마 그 대출을 나랑 같이 갚겠다는 개국리를 하는 건 아니지? 당신은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그 정도 여유는 있잖아. 절대 싫어. 그래, 알아. 당신이 쉽게 내 제안을 받아줄 거란 생각은 안 했어. 나한테 크게 상처받았단 건 그만큼 날 사랑한다 뜻이겠지. 진심으로 날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고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여자인지 이제야 알게 된 날 용서해줘.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난 널 전혀 사랑하지 않거든? 너에 대한 사랑은 벌써 꺼진 지 오래고 재가 된 지 오랜데 뭔 뻘소리야. 양심의 털이 얼만큼 수북이 난 거야? 어떻게 너 같은 쓰레기를 용서하고 같이 살자는 개소리를 남발할 수 있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있으나마나 아무 쓸모짝도 없는 너랑 다시 같이 사니? 아니 넌 없기만도 못한 존재야. 너 같은 바보랑 같이 살면 밥 청소 빨래 등 살림할 일만 불어날 뿐.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왜 굳이 그런 믿지는 장사를 해야 한단 거야? 나한테 미련이 있어서 내 연락처를 지우지 않은 거잖아. 웃기고 자빠졌네. 너한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차단하지 않은 거야. 변호사랑 얘기 다 끝났으니까 곧 너한테 내용 증명이 날라갈 거야. 내용 증명에 적힌 금액대로 입금해. 나한테 돈 없단 거 잘 알잖아. 돈은 없어도 직장은 있잖아. 대출 받아서 나한테 입금해. 안 그럼 네 회사에도 알리고 고소할 거야. 위자료를 주면 날 받아줄 거야. 당신이 날 받아주지 않는다면 난 지옥 속에 떨어진 불개미와도 같은 처지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짓 다 했으니까 지옥에 떨어져도 되잖아. 와이프를 배신하고 가정을 버린 짓을 하면서까지 그토록 권했던 그 여자랑. 하고 싶은 짓 원 없이 다 했으니까 남은 인생은 지옥 속에서 헤매도 되잖아. 조금만 머리를 써도 이런 날이 올 거란 걸 예상했을 것을. 그 쉬운 것도 예상하지 못한 아둔한 머리를 가진 너 자신을 원망해. 그 후 고소가 두려웠던 전 남편은 결국 대출을 받아서 저한테 위자료를 입금했습니다. 유민영과도 이혼할 생각으로 위자료를 건네줬지만 돈만 탕진하고 이혼은 절대 안 한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임신의 카드를 내미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여자 뱃속에 애가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산부 뒷바라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꼬라지가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어찌됐던 자업자득이니까 본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겠죠. 여보, 나 이번에 승진할 것 같아.
정말? 그럼 당신 이제 부장이 된단 말이야? 와, 우리 와이프 너무 멋진데. 남자가 바글바글한 남초 회사에서 여자의 몸으로 쭉쭉 승진을 해서 이젠 부장 자리까지 앞두고 있고. 내 와이프라서가 아니라 당신은 정말 인간 자체가 매력이 톡톡 터지는 여자란 말이야. 하긴 일하는 내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나한테 프로포즈 했다고 했지 당신? 처음엔 10살이나 어린 남자랑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당신의 구애를 거부하기만 했었는데 반년을 넘게 나란 나무를 찍어대는 당신이 그 도끼질에 결국은 내가 무너지고 말았잖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는데 난 몇백 번을 찍어서 겨우 당신 같은 미인을 집으로 모셨잖아. 그것만 봐도 세상 모든 일은 의력과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이겠지? 고마워 여보. 당신보다 10살이나 어린 놈이 7살짜리 애까지 달고 감히 당신한테 장가갈 야무진 꿈을 꿨는데도 결혼해줘서. 당신이랑 결혼할 때 난 40이었고 결혼은 거의 포기한 상태였었는데 당신 덕분에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예쁜 딸도 얻게 돼서 내가 오히려 고맙지. 계모를 거부할 만도 한데 지금까지 날 친엄마처럼 따라준 우리 딸한테도.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하느라 늘 바쁜 날 이해해주고 응원해준 당신한테는 고마운 마음이야. 당신과 우리 딸 덕분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정말 나한테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짓말 아니지?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진심이야. 하긴 매년마다 쭉쭉 승진하는 마누라를 시샘하지 않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남자가 그리 많진 않지? 난 승진 못해도 당신 승진을 기뻐해주는 거 하나만 봐도 당신한테 승진 축하 선물을 받을 자격 충분하지나? 뭐 받고 싶은 선물이라도 있어? 당연히 있지. 조금 큰 물건이긴 하지만 우리 가족한테 꼭 필요한 선물 말이야. 그게 뭔데? 말해봐. 말하면 꼭 사주겠다고 약속할 거야? 애도 아니고 왜 그래 말을 해봐야 알 거 아니야. 나 아파트가 욕심나는데 아파트 한 채 사주라 여보. 당신은 아파트를 살 충분한 능력이 있잖아. 아무리 부장으로 승진한다고 해도 아파트를 선물로 사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딸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 벌써 봐놨어. 평수도 넓고 주변 시설도 완벽하고 아파트 내 녹화도 너무 잘 돼 있어서 당신도 가보면 한눈에 반할 거야. 우리 지금까지 전세에서만 살았는데 이젠 아파트 사서 남들처럼 폼나게 한번 살아봐도 되는 거 아니야? 다 좋은데 돈이 문제잖아. 아파트가 한두 푼 하는 물건도 아니고 사고 싶다고 덜컥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부장 연봉이라면 대출 갚고도 남아. 당신 앞으로 10년은 더 일할 수 있을 테고 그럼 대출 갚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될 거야. 내 평생의 소원이니까 제발 좀 들어주라 여보. 내 친구 놈들은 다들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나만 평생 남의 집살이나 하고 있어서 쪽팔린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주말에 나랑 한번 집 보러 가봐. 정말 고마워 여보. 난 당신이 내 요구를 들어줄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래서 당신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야. 내 친구 놈들 다 통틀어도 당신처럼 능력 있는 와이프를 가진 놈은 없어. 다들 집에서 살림만 하는 무능한 전업주부들인데 당신만 오리무리 속에 거위 마냥 능력 있고 이쁘고 매혹적이야. 전업주부들도 살림 똑부러지게 하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야. 난 일은 잘하지만 살림에는 또 별로 흥미도 없고 센스도 없잖아. 살림 잘하는 것도 타고난 능력이라고 봐 난. 그깟 살림이 무슨 능력이란 거야? 당신은 그런 여자들이랑 비교도 못할 정도로 훌륭한 여자야. 그런 당신이랑 결혼한 나는 최고로 성공한 잘난 놈이고. 알겠으니까 립서비스 좀 그만해. 더해도 나올 거 아무것도 없어. 얼마 후. 여보 이사는 잘했어? 미안해 이사하는 날인데 일 때문에 지방에 출장 오느라 모든 걸 다 당신한테 떠맡기게 돼서. 지금 일 다 보고 집으로 가는 버스 탔으니까 1시간 후면 새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저녁은 이사 기념으로 짜장면이랑 탕수육 먹을까? 내가 쏠게. 또 시작하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금전만능주의 천박한 사고방식. 그깟 돈 좀 번다고 쩍하면 돈으로 사람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건방진 태도도 10년을 참았더니 이젠 한계야. 갑자기 왜 그래? 오늘 이사하느라 많이 힘들었구나?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지 않을 수 없었어. 대신 집안 청소나 정리 같은 건 내가 할 테니까 마음 풀어. 아니, 겨우 청소나 정리 같은 거로 풀릴 내 마음이 아니야.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인 감정이라 한순간에 쉽게 없어질 기분이 아니거든. 대체 뭔데 그래? 빙빙 돌리지 말고 툭 까놓고 얘기해주면 안 될까? 우리 이혼하자. 나 이젠 참을 만큼 참았어. 갑자기 이혼이라니. 지금 장난해.
앞으로도 가족 셋이서 행복하게 잘 살자고 새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는데 이사한 첫날 이혼하자고? 갑자기가 아니야. 아주 오래전부터 난 당신이 싫었어. 나보다 직급도 높고 연봉도 높은 것도 자존심 상해서 싫었고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당신이 창피해서 싫었어. 내 친구들은 다들 30대 여자들이랑 사는데 난 50살인 아줌마랑 사는 게 너무 쪽팔렸어. 내가 나이를 속인 것도 아니고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싫다고 했는데도 결혼하자고 매달린 인간은 당신 아니니? 그땐 일 잘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당신이 매력있어 보이고. 그런 당신이랑 결혼하면 나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난 늘 제자리고 당신만 혼자 쭉쭉 승진해서 이젠 부장 자리에까지 올랐잖아. 그게 얼마나 남자인 내 자존심에 치명적인 스크래치가 됐는지 당신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지. 당신은 처음부터 나란 놈한테는 관심도 없는 여자야. 당신이 정말 날 사랑했다면 자기 자신이 아닌 날 내조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겠지. 그럼 그동안 내가 하는 일을 지지해준 것도 사실은 다 쇼였단 말이야? 속으로는 내가 잘 되는 게 정말 배 아팠는데 겉으로는 축하해주는 척 했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 우리 딸 학원 보내고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고 우리 부모님 병원비를 대주고 살려면 당신이라는 돈나무를 꼭 안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 내가 당신의 돈나무라면 지금도 목숨 걸고 물 주고 걸음 주고 정성으로 가꿔야 하는 거 아니야? 민주도 대학까지 보내려면 아직 돈이 많이 들 테고 당신 부모님 병원비도 아직 얼마 들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건 이제 괜찮아. 나한테는 이제 이 아파트가 있잖아. 아파트는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했지. 내 이름으로 사준 아파트고 이젠 내 거니까 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이혼하고 남남이 되죠. 새 아파트를 사서 새 식구 행복하게 살자고 꼴 발린 소리를 하더니 이혼. 네가 생각해도 너 정말 개새끼 아니니? 난 거짓말한 적 없어. 멋대로 착각한 당신이 문제야. 새 식구는 나랑 내 전처 그리고 우리 딸 이렇게 세 사람이 행복하게 살겠다는 뜻이었어. 뭐? 전처? 너 전처랑 다시 만나니? 1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 와서 딸아이 문제로 한번 만나자고 해서 잠깐 만났을 뿐 불륜 같은 짓은 한 적 없어. 이혼하고 양육비 한 번을 준 적이 없는 여자가 이제 와서 엄마 흉내를 냈단 말이야? 양육비 줄 형편이 안 돼서 10년을 연락 두절하고 살긴 했지만 한 번도 우리 딸을 잊은 적 없다고 했어. 하긴 집에 아파서 낳은 지 딸을 잊으면 그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지. 그리고 많이 반성한다고 했어.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철이 없어서 사채를 빌려 쓴 거랑 영혼이 너무 순수해서 다른 남자랑 바람피고 떠난 거랑 다 후회한다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아파났어. 당신이랑은 달리 여리여리하고 청순가련한 그녀를 보면서 지난날의 사랑의 감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느낌이었어. 역시 난 센 여자보다는 약한 여자가 더 좋은 것 같아. 요약하면 바람나서 돈 들고 남자랑 도망간 전처랑 다시 재결합하고 싶으니까 나더러 이혼하고 꺼지라는 말이야? 민주도 이 사실 알고 있니? 당연한 거 아니야? 민주도 이젠 17살인데 민주한테도 당연히 상의하고 결정해야지. 민주도 가짜 엄마인 당신보다는 친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으니까 아무런 미련도 가지지 말고 그냥 이혼이나 해줘. 그래 알겠어. 그게 너가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줄게. 다만 조건이 있어. 재산 분할은 없어. 그래도 괜찮겠어? 나한테는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그깟 재산 분할해서 뭐해. 어차피 거의 다 당신이 번 거니까 그냥 당신이 다 가져. 그래 고맙다. 잠시 후 민주야, 지금 시간 괜찮니? 네 아빠한테 확인했지만 너랑 직접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아빠가 이혼하자고 한 거 너도 알고 있니? 알고 있는데 왜요? 너도 네 아빠랑 같은 맘이니? 새 아파트에서 친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친엄마가 두 눈퍼니 뜨고 살아있는데 왜 가짜 엄마랑 새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해요? 가짜 엄마, 10년을 엄마라고 불러주고 따라준 건 다 거짓이었단 말이니? 친엄마가 없으니까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빠 월급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병원비를 대고 월세를 내고 살려면 저한테 투자할 돈은 빠듯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모를 받아들이고 속에도 없는 말로 계모의 환심을 샀는데요. 당시 겨우 7살이었던 애가 그런 공리를 했단 말이야? 7살이면 뭐 생각도 없이 사는 줄 알았어요? 10년 동안 가짜 엄마 덕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풍요롭게 산 건 고맙게 생각하지만 저도 나름 힘들었거든요. 친구들 엄마보다 훨씬 더 늙은 가짜 엄마 때문에 학교 다니는 내내 부끄러웠고 자비심이 들어서 괴로웠고 나는 이렇게 예쁜데 엄마는 왜 저렇게 못생기고 늙었는지 의아해하는 친구들과 친구 엄마들의 수상한 눈초리를 받는 것도 싫었어요.
이젠 친엄마랑 같이 살면서 친엄마랑 쇼핑하고 학부모 회의에도 친엄마를 참석시킬 거니까 가짜 엄마는 썩 꺼지기나 하세요. 니들이 정말 그 아파트에서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겨우 네 아빠 월급으로. 아파트는 아줌마가 사줬으니까 우린 그냥 공과금만 내면 되는데 못 살 건 또 뭐예요? 대출 하나도 안 꼈다고 우리 아빠가 다 얘기해줬거든요. 애초에 늙은 아줌마는 잘생기고 젊은 우리 아빠 짝으로 자격 미달이니까 지금이라도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물러나요. 그래 알았다. 네 친엄마가 네 학비도 대주고 돈을 물쓰듯 쓰는 네 소비 습관에 맞춰줄 능력이 있길 바란다. 고양이 쥐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이혼이나 하라고요. 얼마 후 여보 전처 그년 말이야. 또다시 내 돈 다 훔쳐서 집에서 나가버렸어. 앞으로는 나랑 우리 딸만 보고 살겠다며 아파트 명의를 넘겨달라는 거 거절했더니 우리 딸 대학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이랑 부모님 장례식 치를 때 쓸 목적으로 모아놓은 돈 5천만을 들고 또다시 가출했어. 한 번 아닌 년은 영원히 아닌 건데 그년이 그 가짜 악어 눈물에 넘어간 내가 바보천치였어.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나 이제야 알았어. 여자는 얼굴만 보면 절대 안 된다고. 여자는 어디까지나 경제력과 생활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난 얼굴은 안 되지만 경제력은 되는 여자니까 다시 잡고 싶다 뭐 그런 거니? 마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줘서 감격이야 여보. 우리 다시 재결합하면 안 될까? 싫은데? 우리 셋이서 이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 민주도 지금 당신을 내쫓은 거 엄청 후회하고 있어. 하긴 후회할 수밖에 없겠지. 지 대학 학비가 다 날라갔으니까. 당신만 허락한다면 지금 당장 가서 당신 짐 다 이쪽으로 가져올게. 내가 실수를 해서 당신한테 큰 상처를 준 건 잘 알지만 살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보상해줄게. 어차피 곧 나가야 하는 아파트에 내가 왜 가니? 이 아파트는 내 건데 왜 나가야 한단 거야? 네 아파트가 아니라 네 이름으로 빌린 아파트인데 몰랐니? 무슨 뜻이야? 빌리다니. 이 집 산 거 아니었어? 살려고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집은 인생에서 제일 큰 쇼핑으로서 신중하게 생각해야겠더라고. 요즘 층간소음도 그렇고 또 집값도 내린다. 어쩐다 말이 많고 그래서 일단 몇 개월 월세로 살아보고. 그 집이 정말 살기 좋다고 판단되면 그때 살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 아니 난 내 명의로 사는 집인 줄 알고 열심히 사인했는데 사인한 게 월세 임대 계약서였단 말이야. 엄청 들떠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마구 사인한 네 탓을 해야지 누구 탓을 하니? 한 달에 150만씩 6개월 계약했으니까 앞으로 적어도 반년은 거기서 살던가 아님. 집주인한테 잘 얘기해서 새 임대인을 직접 구해서 나가던가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겠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난 아파트를 받은 줄로 알고 재산 분할도 다 포기했는데 이런 사기가 어딨단 거야? 지금이라도 재산 분할 해줘. 나 절대 이대로는 못 물러나. 이미 이혼해서 남남이 된 사이야 우리? 재산 분할을 안 하겠다고 각서까지 쓴 인간이 이제 와서 뭔 소리래? 부탁이야 여보. 나한테 지금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있는 거라곤 늙고 병든 부모님이랑 돈 먹는 하마인 딸밖에 없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나 혼자 어떻게 그 모든 생활의 중임을 떠맡으란 거야. 제발 부탁이야 누나. 다시 나한테로 돌아와줘. 다시 돌아오면 내가 누나 소가 되고 말이 돼서 평생 누나한테 충성하면서 살게. 개소리 작작하고 누나라는 소리도 집어치워 역겨우니까. 그리고 네 딸한테 전해줘. 나한테 빌붙을 궁리하지 말라고. 애비랑 딸년이 번갈아 가면서 문자를 보내오는 통에 일을 할 수 없잖아. 다 차단해버릴 거니까 조용히 꺼져. 그리고 회사에서는 언어 사용에 주의해. 부장님이라고 깍듯하게 모시고 존댓말 써 알겠니? 네, 부장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그 후 회사에서 불리함을 당할까 두려웠는지 전 남편은 그 후 회사에서도 굽석이는 모습을 보였고 웬만하면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몸을 낮추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꼴 보기 싫긴 하지만 저한테 사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는 이상 잘라버릴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두고 보고 있었지만 전처랑 재결합하기 위해 10년 같이 산 부인을 버렸다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었는지 전 남편은 반년도 안 돼서 직장을 그만뒀고 그 후 다신 그 사람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딸아이 학비와 부모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죽어라고 벌고 있겠지요. 방금 내가 보낸 사진 봤어? 봤는데 누구네 아기 사진이니? 엄마 손주야. 내 손주라니? 그 아이는 내 아들 사진이야. 그게 무슨 말이니?
현주가 아이를 낳았단 말이야. 오, 며칠 전에 나왔어. 며칠 전에 낳았는데 왜 이제야 사진을 보내니? 아니, 그것보다 현주는 불임이라고 하지 않았어? 불임인 줄 알고 다 포기하자마자 임신이 돼서 나왔어? 사실은 임신하자마자 엄마한테 얘기하고 출산하자마자 사진을 보냈어야 했는데 현주가 그걸 원치 않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엄마가 이해해줘. 현주가 왜 나한테 임신과 출산을 알리길 원치 않았단 말이니? 내 착각인지는 몰라도 나랑 현주는 고부 갈등도 없고 나름 괜찮은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현주가 엄마 눈치를 보고 착한 며느리가 되고자 노력해서 그런 거고 사실은 엄마를 많이 어려워했어. 어렵게 한 임신인 것만큼 섣불리 알리지 않고 출산할 때까지 비밀로 하고 싶어 했어? 괜히 미리 말했다가 유산이라도 하게 되면 면목이 없으니까. 출산 후에는 또 산후통이 심해서 엄마랑 연락하는 걸 부담스러워했고 내가 아기 사진을 보내면 엄마가 현주한테 연락할 게 뻔하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은 거라고 보면 돼. 그랬구나. 근데 몇 달 전에 봤을 때도 현주 전혀 임산부 같지 않던데? 엄마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배를 꽁꽁 싸매고 갔던 거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도 어렵게 임신했으니까 끝까지 아무런 탈 없이 출산하고 싶었겠지. 아무튼 무사히 출산했다니까 다행이다. 근데 난 할머니가 되는 줄도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못했는데 어쩌니? 아기 내복도 한 벌 못 샀고 임신 중에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용돈 10만 원도 못 줬는데 이를 어쩜 좋아. 이제라도 안 얻잖아. 지금이라도 엄마 성의를 보여주면 현주가 많이 좋아할 거야. 성의를 보이라니? 나한테 뭐 바라는 거라도 있니? 엄마가 걱정할까봐 지금까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 요즘 많이 힘들어. 현주가 임신이 안 돼서 불임치료 다니느라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다 써버린 데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회사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야근도 다 없앴고 상여금도 확 줄어들어서 연봉이 예전에 반토막이 돼버렸어. 아기는 태어났고 현주는 산후조리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이야. 니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인지 몰랐네.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돼? 2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2천만 원이나?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아기 분유 기저귀 값도 장난 아니야? 게다가 현주가 산후풍이 와서 한약도 지어 먹어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어? 현주는 엄마한테 면목이 없다고 절대 엄마한테 돈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얘기해? 그래도 2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잖니? 엄마한테는 아빠가 남긴 유산도 있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도 있잖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들 며느리가 힘들어하고 있단 걸 뻔히 알면서 은행에 꽁꽁 묶어두겠다고 하면 솔직히 나 서운해? 나랑 현주는 그렇다 쳐도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손주는 생각해줘야 할 거사냐. 그냥 달라고 안 해? 회사 경기가 좋아지면 조금씩이라도 꼭 갚을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니들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어쩌니? 입금해 줄게. 2천만 원 보내줄 테니까 아기 잘 키우고 현주 산후조리 잘 시켜. 고마워 엄마. 근데 현주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마. 왜 출산을 축하한다는 말은 전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일절 필요 없어. 현주는 지금 산후풍에 걸려서 몸이 너덜너덜한 데다.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서 정신마저 불안정해. 그런 사람을 자칫 잘못 건드리면 평생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데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 있어? 일단 엄마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말고 현주 스스로가 연락을 할 때까지 기다려줘. 그래, 사정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니? 이해해줘서 고마워. 현주한테 잘해줘. 친정도 없는 가여운 애잖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너만 믿으마. 그날 저녁. 출산 축하한다, 현주야. 정수가 절대 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쓰여서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거니까 답장은 안 해도 된다. 그동안 맘고생 많았을 텐데 사랑스러운 아기를 건강하게 낳아줘서 고맙다. 정말 큰일을 했어. 친정엄마도 없는데 CM이가 돼서 산후조리도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대신 정수한테 2천만 원 입금해줬으니까 그걸로 산후조리원에도 가고 너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힘내길 바란다. 힘든 일이 있으면 주저 말고 나한테 연락 주면 고맙겠구나. 그럼 몸조리 잘하거라.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임신도 출산도 한 적 없는데요. 뭐, 출산을 한 적이 없어? 그럼 정수가 보낸 아기 사진은 뭐니? 너가 출산했다고 사진도 보내주고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돈까지 보내줬는데, 그럼 그놈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내 돈을 사기쳤단 말이니? 믿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것 같네요. 그 사람이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저에 대한 태도도 전이랑 너무 달라서 속상했는데. 역시 저 몰래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니들 부부 사이 안 좋았니? 네, 1년 전부터 일이 바쁘다고 집에 늦게 오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거의 매일 야밤이 돼서야 집에 오고 가끔은 외박도 해서 솔직히 가슴이 타서 제가 된 느낌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난 니들이 잘 살고 너가 정말 출산한 줄 알고 돈까지 보냈단 말이야. 내가 이놈을 당장 잡아서 족쳐야겠어. 아니요, 그 인간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어머니는 그때까지 모른 척 해주세요. 어머니를 이용하는 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날 맘껏 이용해도 되니까 그놈한테 제대로 뜨거운 맛을 보여줘. 난 친정엄마가 없는 널 며느리가 아닌 딸로 봐왔어. 그런 널 상처 주는 건 내 아들놈이라고 해도 용서 못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잠시 후 여보,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어머니 돌아가셨어. 그게 뭔 소리야? 엄마가 왜 갑자기 죽었단 말이야? 아까 낮에만 해도 멀쩡했는데? 낮에 어머니 만난 적 있어? 아니, 만난 적은 없지만 연락한 적 있어. 무슨 일로? 그냥 뭐 안부차로. 근데 지병도 없는 엄마가 왜 갑자기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아들도 아닌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어머니 지갑 속에 내 명함이 있어서 병원에서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 당신도 빨리 이쪽으로 와. 내가 왜? 왜라니? 어머니 돌아가셨단 말 못 들었어? 난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병원에 갈 시간 없어. 엄마 장례는 당신이 알아서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 거야? 엄마한테는 1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있어. 작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정도 유산을 받았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죽었단 건 그 10억 원이고 내 돈이 된다는 뜻이잖아.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하니까. 귀찮은 일들은 며느리인 당신이 책임지고 해. 모든 일은 당신한테 다 위임할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세상에 어머니 죽음을 기뻐하는 불효자식이 어딨단 말이야? 사람이 죽고 살고는 하늘이 정하는 거고 운명이고 팔자야. 엄마의 죽음은 그냥 자연적인 도태일 뿐이야.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있어? 언제 죽던 한 번은 죽기 마련이야. 정신도 없이 요양원에서 바지에 똥칠하면서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적당히 살고 고생도 안 하고 한순간에 죽는 게 복일 수도 있어. 엄마 지금쯤은 하늘나라에 가서 아빠를 만나 반가워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슬퍼할 필요도 비관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야. 어머니의 죽음이 그렇게도 즐겁니? 울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 엄마가 죽고 유산도 들어올 예정이니까 우린 이제 이혼하면 되겠네. 무슨 뜻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왜 이혼해야 한단 거야? 이젠 시기가 됐으니까 당당하게 선언해도 되겠지? 나한테는 너 말고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어. 내 취향이고 너무 사랑하지만 단 하나의 단점이라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거. 그래서 당신이랑 이혼도 못하고 몰래 그 여자를 만나고 다녔는데 이젠 유산도 들어오겠다. 아무 걱정 없이 너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바람을 폈다 그 말이니? 그래, 나 바람 폈으니까 더러우면 이혼해. 위자료도 줄 테니까 내 와이프 자리에서 내려가. 그 자리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를 앉힐 거야. 위자료로 얼마나 줄 생각인데? 내 애인 것까지 해서 1억 원 줄게. 그럼 이혼해 줄래? 언제 입금해 줄 건데? 지금 당장 입금해주면 내일이라도 이혼해 줄 수 있는데? 역시 돈의 힘이란?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속물이네. 어차피 유산이 들어올 거니까 내일 당장 돈 빌려서 입금할게. 마지막은 시원시원해서 고맙다. 난 원래 이렇게 명쾌한 남자야. 다음 날 통쾌하게 이혼해줘서 고맙다.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통쾌하게 1억 원이나 입금해줘서 고마운데? 이 짧은 시간에 어디 가서 1억 원이나 구해왔어? 사채 빌렸어? 어차피 10억 원 유산을 받을 예정이니까 미리 좀 빌려도 문제없잖아. 어머니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뭐라고, 지금 장난해. 엄마 어제 죽었다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지롱? 뭐라고? 미쳤어? 감히 살아있는 우리 엄마를 죽었다고 했어? 어머니도 동의한 일이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 우리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허락했단 말이야? 그리고 너 우리 엄마랑 연락했어? 어머니가 나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 출산 축하하고 돈 2천만 원 보냈으니까 알차게 쓰라고 하셨어. 근데 참 이상하지 않니?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출산했어? 그건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지 악의는 없었어? 어머니 너한테 속은 걸 엄청 분노하고 계셔. 하지만 그보다 더 기막혀서 분통이 터지는 건 네가 어머니의 죽음을 기뻐하고 상주 노릇도 안 하려고 한 거야. 너 같은 놈을 아들로 생각하지도 않고 두 번 다시니 낯짝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오늘 빌린 사채는 네 힘으로 갚아야 할 거야. 너한테 속아서 입금한 2천만 원을 생각하면 열통이 터지지만 그거 먹고 떨어지라고 했으니까 다신 어머니 도움 못 받을 거야. 어쩌지? 엄마가 정말 내 전화를 안 받고 있어. 차단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차단했나 보다. 그렇게 자애로운 엄마가 자식 연락처를 차단했다고. 그 정도로 너한테 상처받고 실망하셨단 뜻이 아니겠어? 생전에 어머니 재산을 형님한테 증여한다고 하셨는데 넌 이제 어쩌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버렸잖아. 누나는 출가 외인인데 왜 누나한테 우리 가문 재산을 준단 말이야? 엄마 치매온 거 아니야? 매형 새끼 좋은 일만 하는 격이잖아? 사위 새끼는 개새끼인데 아들을 버리고 사위한테 다 준다는 게 말이나 돼? 어머니 돈이니까 어머니 맘 아니니? 유산을 못 받으면 당장 사채빚 1억 원은 어쩌냐고. 일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입금해 준 거니까 그 돈 다시 나한테 돌려줘. 그건 내가 위자료로 받은 돈인데 왜 돌려주니? 위자료 치고는 너무 많잖아. 1,000만 원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돌려줘. 그거 사채야.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바람핀 주제에 위자료 1,000만 원으로 퉁치겠다고? 니들도 연놈한테 6천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바람핀 거로도 모자라서 혼외자까지 만들었으니까. 그럼 4천만 원이라도 돌려줘. 싫어.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절대 다시 안 내놓는 게 내 원칙이야. 나한테는 갓난아기도 있는데 우릴 죽음으로 밀어넣겠단 거야? 죽으라고 한 적 없어. 날 배신하고 니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 거니까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그 후 전 남편은 내연녀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저와 전 남편의 카톡 내용을 다 훔쳐본 내연녀는 빚이 1억 원이나 있는 남자랑은 같이 살 수 없다고. 차라리 미혼모가 더 낫다고 아기를 데리고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빚만 짊어지고 유산도 못 받는 남자보다는 아기 친아빠가 훨씬 낫다고. 아기 친아빠를 찾아갔다나 뭐라나. 남의 새끼를 지 새끼인 줄 알고 생쇼를 하더니 이혼당하고. 어머니한테 절연당하고 꼴 참 좋지 않습니까? 의사 말은 들어봤어? 어머니 더 이상의 회복은 기대하지 못할 것 같아. 재활치료는 계속하겠지만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다시 일어서서 걷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해. 퇴원하면 간병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야? 뭘 어떻게 해? 당신이 간병하면 되잖아. 시어머니 간병은 원래 며느리 몫이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해. 내가 어머니 간병을 하라고. 5살, 3살 두 남자아이를 키우는 내가? 5살이면 이제 다 컸어. 충분히 동생을 데리고 놀 수 있고 둘 다 어린이집에 가는데 뭐가 문제야? 어린이집에 간다고 해도 오후 2시면 집에 오고 방학도 긴데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남자애들을 보면서 살림도 해야 하는 내가 어떻게 어머니 간병까지 도맡아서 하란 말이야? 그럼 어쩌라고? 아픈 엄마를 버리란 말이야? 늙고 병든 엄마는 죽던 말던 상관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요양시설도 있잖아. 그런 데는 뭐 공짜로 들어가. 그 사람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돈 벌자고 하는 짓 아니야? 거기 들어가면 한 달에 못해도 100만 원은 들 텐데 우리한테 그럴 돈이 어딨어? 어머니한테 어느 정도의 적금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나중에 내가 유산으로 받아야 하는 돈이니까 그 돈 쓸 생각은 하지도 마. 당신이 간병하면 공짜인데 왜 쓸데없는 돈을 쓸 궁리를 하냐고. 그렇게도 우리 엄마가 싫어? 솔직히 어머니를 좋아한다고는 말 못하겠어. 하지만 어머니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를 간병하는 건 무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시끄러워. 육아는 핑계일 뿐이고 사실은 우리 엄마를 간병하는 게 싫어서 그런다는 거 다 알아. 외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란 것도 예상하지 못했어?
막연하게 생각은 했었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 인생은 달콤함만 있는 젤리가 아니잖아. 어려움이 닥쳤다고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건 부부도 뭣도 아니지. 이런저런 일을 겪고 이겨내면서 비로소 더 끈끈한 부부애가 생긴다는 것도 몰라? 우리 엄마를 안 받아주면 당신이랑 같이 살 자신 없어. 당신도 아들이 둘이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나중에 당신이 늙어서 간병이 필요한데 아들 며느리들이 귀찮다고 당신을 버리겠다고 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세월은 쏜 화살과도 같다고 했어. 금방 10년 지나고 금방 30년 지나. 우리도 언젠가는 늙어서 못 움직이는 날이 올 수 있고 애들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애들한테 본보기가 돼야 하지 않겠어? 내가 왜 당신을 전업주부 시켰는 줄 알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한 거야. 난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려고 일을 그만둔 것이지. 어머니 간병하려고 일을 그만둔 게 아니야. 자기 엄마를 나한테 떠맡기려고 하면서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 그런 걸 보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야. 다른 여자들도 다 하는 거야. 살림, 육아, 간병은 여자의 숙명인데 왜 당신만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10원 한 장 못 버는 전업주부한테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거야. 나랑 이혼하고 노숙자가 돼서 철밥통 들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리를 붙잡고 구걸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면 고분고분 내가 하란 대로 우리 엄마 간병 맡아서 해. 그 말 명심할 거니까. 당신도 오늘 자기가 한 말 절대 잊지 마. 얼마 후 아니 대체 간병을 어떻게 하길래 우리 엄마가 자꾸 나한테 전화를 하게 만들어. 회사 일만 해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집구석 일까지 신경 쓰게 만들어야겠어? 어머니 또 당신한테 전화하셨어? 이번엔 또 무슨 일을 아들한테 고자질하셨대? 엄마가 당신을 목구멍이 터지라고 불러대도 들은 척도 안 한다며 당신? 아이들을 씻기고 있는데 자꾸 불러대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을 뿐이야.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혼자 해야지.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날 종년처럼 부려먹으려고만 하는데 내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어떻게 어머니 호출에 매번 만사 제쳐놓고 달려갈 수 있어? 엄마는 환자인데 어떻게 혼자 손가락을 까닥하냐고. 당신은 우리 엄마가 간병이 필요한 환자란 사실을 망각했어? 어머니 손가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단 것도 몰라? 그랬어. 몰랐네. 손가락으로 날 가리키며 쓸모짝 없는 년이 간병도 제대로 못한다고. 암돼지처럼 누워서 거위처럼 꽥꽥대는 거 못 봤어? 암태지라니 말을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시어머니를 암태지라고 하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딨단 말이야. 어머니가 52kg인 날 보고 돼지년이라고 해서 나도 70kg인 어머니를 암돼지로 부르기로 했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난 당한 건 그대로 갚아줘야 하는 성격이란 거 잘 알잖아. 그게 은혜던 아님 원수던 당한 건 꼭 갚아줘야 속이 시원해. 움직이지도 못하는 불쌍한 엄마한테 그러고 싶어. 당신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뱀의 마음을 갖고 사는 여자구나. 손은 움직일 수 있으면서 리모컨을 눌러달라고 부르고 곁에 놓여있는 물을 따라달라고 부르고 핸드폰 충전해달라고 부르고 심지어 밥도 먹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왜 그런 것들까지 다 해줘야 한단 말이야? 유아 둘을 키우면서 어머니까지 같이 키워야 하는 거야? 애 둘 육아에 살림 그리고 간병까지. 난 무슨 철로 만들어진 사람인 줄 알아? 모든 걸 다 나한테만 떠맡기지 말고 당신 엄마 간병은 당신도 좀 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고부터 난 완전히 자유를 잃었어. 친구 만나러 나갈 여유도 없고 친정나들이 할 시간도 없는 건 물론이고 마음 놓고 미용실도 갈 수 없고 매일 집에 얽매여서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만 가고 있어. 애들도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심심해서 힘들어하는데 당신은 한 번도 애들 데리고 어디 공원에라도 나간 적 없잖아. 애들도 안 보고 어머니 간병도 안 하고 당신이 하는 게 뭐야? 난 밖에서 죽어라고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딴 일들을 바래? 그런 건 여자가 할 일인데 왜 자꾸 나한테 바라냐고. 다른 집 남자들은 못해도 쓰레기는 버리던데 당신은 그런 것조차 안 하잖아. 애들 등원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진심 내가 힘들어서 쓰러지기라도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난 바빠서 그딴 시시한 일 할 시간 없다고 했잖아. 당신 회사 사장님은 아무리 바빠도 육아랑 살림을 최대한 도와줬다고 하던데?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 우리 사장 와이프랑 아는 사이야? 말했잖아. 사모님은 나랑 같은 대학 같은과 선배라고. 나이도 1살밖에 차이 나지 않아서 학교 다닐 때 꽤 친하게 지냈고. 취업할 때도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줬다고. 그게 정말이었어?
난 그냥 당신이 자격지심에 우리 사장 와이프랑 아는 사이라고 뻥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한단 말이야?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럼 지금도 사모님이랑 연락하고 지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 혹시 우리 집 사정을 사모님한테 다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나한테 불리한 말은 절대 하지 말고. 내가 하루빨리 승진할 수 있게 사모님한테 아부나 열심히 떨어. 승진은 당신이 노력해서 해야지 왜 내가 아부 떨길 바래?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이상한 기대하지 마. 얼마 후 당신 지금 어디야? 어머니 지금 고열이 나고 있으니까 병원에 모셔다 드려. 내가 왜?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애들 돌봐야 하잖아. 애들 데리고 병원에 가서 애들도 아프면 어떡해. 애들은 아프면 안 되고 나는 아파도 된단 거야 뭐야. 나도 아프고 열나는 거 싫으니까 엄마는 당신이 알아서 해. 안 그래도 짜증나니까 건드리지 마. 왜 벌써 잘렸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사모님한테 들었어. 유부녀 동료랑 바람을 폈는데 하필이면 그 유부녀 남편이 회사 거래처 부장의 와이프라며? 나이도 당신보다 7살이나 많은 여자랑 바람을 피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고도 그 회사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난 그냥 그 아줌마가 예뻐해주고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것일 뿐. 회사에 손해를 주려고 한 적 없어? 네가 그 회사에 있는 한 거래처에서는 니네 회사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어? 당신은 내가 회사에서 잘릴 거란 걸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이야. 사모님이 내가 걱정돼서 미리 알려줬는데 안 돼? 네가 회사에서 잘리면 먹고 살기 힘들까 봐 나한테 일까지 찾아줬어. 무슨 일, 당신같이 무능한 여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나온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일하기로 했어. 뭐라고, 이 주제에 내가 하던 일을 하겠다고.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너랑 같은 회사서 일했단 거 잊었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아니 여보, 이혼은 아니지? 우리한테서 어린애가 둘이나 있는데 무슨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해. 물론 내가 나이 많은 아줌마랑 바람핀 건 잘못했어. 하지만 딱 2번이었어. 그것도 그 아줌마가 자꾸 자기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라고. 한 번만이라도 내 품에 안겨서 사랑받아 보고 싶다고 해서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워서 의무적으로 받아줬을 뿐 절대 사랑이 아니야. 남자들이 유흥업소에 가서 거기 여자들이랑 노는 거랑 마찬가지야. 사랑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몸만 가진 거. 남들은 업소녀한테 돈을 주면서 놀지만 난 공짜로 놀았고. 그 여자는 평범한 가정주부라 더러운 병에 옮을 걱정도 없어. 옆집에서 공짜 떡을 주면 우린 고맙다고 받아먹잖아. 그거랑 똑같이 나도 그냥 공짜 떡을 맛봤을 뿐이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당신이 없으면 우리 엄마는 어쩌고 우리 애들은 어떡해. 아직 어린애들한테 아빠가 없다는 건 더할 나위 없이 큰 상처잖아. 내가 더 잘할게.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만은 하지 말아줘. 그렇게 용서를 비니까 한 번쯤은 기회를 줄게. 정말 고마워 여보. 이제부턴 내가 돈 버니까 살림 육아 간병은 당신이 다 해. 나 혼자 그걸 다 하라고. 나도 혼자 해왔는데 당신은 못하겠다고. 싫음 그만둬. 아니 할게. 내가 다 할게. 얼마 후 이 시간에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장 보러 왔어? 아니 낮에는 뭐 하고 이제 와서 장 보러 갔어? 저녁에 가면 좋은 물건은 다 팔리고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자꾸 저녁에 가는 거야? 낮에는 애들 보고 엄마 본다고 바빴단 말이야. 애들은 TV 켜주고 자기는 게임만 한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녁에 퇴근해 오면 청소도 빨래도 밥도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매일 내가 하고 있는데. 당신이 하는 건 대체 뭐가 있단 말이야? 딴 건 몰라도 엄마 간병은 나름 했어. 엄마가 하루 종일 불러대는 바람에 기진맥진해서 도저히 살림할 힘이 나지 않아서 게임 좀 하고 잠 좀 잤을 뿐 나도 힘들어. 살림, 육아, 간병 같은 시시한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제대로 못하는 건 성의가 없어서이고 시간 활용을 제대로 못해서라며? 당신이 힘들어서 못하는 그 모든 일을 난 몽땅 다 혼자 해왔어. 돈도 못 버는 무능한 남자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 뭐 어쩌란 거야? 바람 펴서 회사에서 잘렸으면 목숨 걸고 집안일 완벽하게 해서 이혼하자고 하는 내 마음을 설득하고 위로해야지. 지 편한 대로 자고 놀고 먹고 그따위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없는 것보다 못한 남편이랑 같이 살아야 할 필요 있어? 살림, 육아, 간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잘하려면 근성이 필요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어. 노력한 게 그 모양이라면 아무 쓸모짝도 없는 남자란 걸 제대로 증명한 꼴이 되네. 애들 둘 데리고 친정에 갈게. 처가에는 왜? 왜긴 왜야? 너랑 이혼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어? 당신이 없음 난 못 살아. 난 네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너랑 살아봤자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 무직인 인간이랑 그 인간한테 혹처럼 붙은 간병이 필요한 시모. 내가 왜 니들 모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아까운 내 청춘을 허비하니? 니들 모자는 필요 없으니까 버릴게. 제발 날 버리지 마. 엄마는 요양원 알아봐서 입주시킬게. 네 엄마잖아. 네가 알아서 해. 난 관심 없으니까. 내가 시설에 보내자고 할 때는 절대 안 된다고 노발대발하더니 지가 불리해지니까 낳고 키워준 엄마를 버리겠다고.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희한하게 놀아서 감당하기 힘들잖아. 어머니 성격을 잘 아니까 같이 못 산다고 했는데? 무조건 모시자고 강요한 건 너잖아. 요양시설에 모시던 말던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엄마한테 적금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요양시설에 보내려면 돈이 필요해.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받으면 그 돈으로 요양원을 알아보면 되겠네. 바람핀 위자료를 나한테 주면 재산 분할은 겨우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말이야. 우리 재산이 그것밖에 없어? 네가 버는 족족 다 가져다가 탕진하는 바람에 그 정도도 겨우 모았단다. 당신 혼전 재산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재산 분할할 필요가 없단다. 바보 아니야? 지금 당장 짐 정리해서 친정으로 갈게. 나머지 짐은 나중에 오빠들이랑 같이 가지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우리 정말 이대로 끝인 거야? 네가 바람 폈단 걸 알게 됐을 때 이미 이혼 결심했어. 다만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마지막으로 너한테 기회를 주려고 했었어. 근데 넌 어렵게 얻은 마지막 기회마저 발로 차버렸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여보. 다신 당신한테 실망시키는 일 없게 할게. 다 늦었으니까 변호사 연락이나 기다려. 그 후 전 변호사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내느라 재산은 한 푼도 분할해가지 못했고 지금은 죽어라고 일해서 양육비와 늙은 어머니의 요양원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마기를 하는 게 육체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재결합하면 안 되냐고 울면서 전화 온 적이 있지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랑 다시 같이 사는 건 사절이니까요.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아주 편하고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누구세요? 은희 약혼자예요. 방금 은희한테 언니 연락처를 물어서 연락하는 거예요. 아내 덕분에 저도 좋은 시간 보냈어요. 앞으로 우리 은희 잘 부탁드려요. 겉으로 보기엔 강해 보여도 은근히 정에 약한 아이니까 부디 상처 주지 말고 행복하게 해줘요. 어쩌죠? 곧 상처 주게 생겼는데. 무슨 뜻이죠? 제가 은희의 언니한테 마음을 홀딱 뺏겼거든요. 뭔 그런 요상한 말을 하세요? 그쪽이 왜 저한테 마음을 뺏겨요? 전 그쪽 마음을 뺏은 적 없는데요. 절 처음 본 순간 환하게 웃어줬잖아요. 그리고 그 댁에 머무는 시간 내내 다정하게 절 봐주셨잖아요.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뜨거운 그 눈빛에 전 얼굴에 구멍이 나는 줄 알았잖아요. 딱히 의미 있는 눈빛은 던진 적 없지만 오해하게 했다면 미안해요. 전 그냥 동생 약혼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손님 접대를 했을 뿐 결코 다른 의미를 부여한 기억은 없어요. 내숭인가요? 네? 절 좋아하긴 하지만 동생이 남자니까 대놓고 좋다고 못하는 거 맞죠? 그런 거 아닌데요? 괜찮아요. 여자들은 원래 남자 앞에서 내숭 떨기 좋아한다는 거 다 알아요. 제 나이가 몇 갠데 뭔 남자 앞에서 내숭을 떨어요? 여자한테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소녀가 돼 버리니까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단 말인가요? 나이 먹었단 게 싫은 소리인가요? 전 20대인 은희보다 30대인 언니분이 더 좋아요. 어린 여자들한테는 없는 그런 성숙미와 노련미에 흠뻑 반했어요. 갸름한 얼굴에 약간 도톰한 입술 늘씬한 팔다리에 탄력 있는 히프. 익을 대로 익어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톡 터질 것만 같은 그 탱탱함. 정말 가슴 떨리게 사랑합니다. 모든 면에서 제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를 이제야 찾게 된 기분입니다. 저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을 다 잊을 만큼 뜨겁게 사랑해보지 않을래요? 좀 전에 제 동생이랑 결혼하겠다고 결혼 인사 온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은희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요?
은희는 얼굴도 제 타입이 아니고 성격도 너무 안 맞고 힘들어서 어차피 결혼은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사랑한 적도 없고 그냥 돈 때문에 만난 거예요. 은희가 돈을 좀 잘 벌긴 하죠. 그 나이 때 평균보다 2배는 더 버니까요. 연봉이 높단 걸 알고 지금까지 다정한 남친 노릇을 해왔지만 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돈만 잘 벌고 얼굴은 사각형인데다가 애교라고는 없는 여자한테 그리 쉽게 사랑의 감정이 생기겠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저랑 만나면 안 되죠. 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 은행 다니는 제 동생한테는 잽도 안 되니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저도 잘 버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래 보여도 저 조금 모아둔 돈은 있어서 나중에 결혼할 때 예식장 비용에 보탤 수 있거든요. 약혼자가 부모님한테 보태드리느라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착하고 성실하다고 들었는데 내 동생 몰래 꽁쳐놓은 돈이 있다고요? 은희 액세서리를 몰래 내다 팔았거든요. 은희가 일은 잘해도 성격은 또 대면대면해서 액세서리 한두 개가 없어져도 잘 모르고 없어진 걸 발견하고 속상해할 때 곁에서 위로해주는 척하면 오히려 감동해서 눈물이 퐁퐁 솟는 여자거든요. 세상에 정 많은 여자처럼 쉬운 여자는 없다고 했던가요? 감정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여행 비용도 대주고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따로 없지요. 그렇게 좋은 거위를 버리고 오리 같은 날 선택하겠다고. 언니분이 어떻게 오리예요? 미모가 죽여주잖아요. 여자는 뭐니 해도 미모죠. 어때요? 저랑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우린 모든 게 착착 잘 맞을 것 같은데 신이 주신 음과 양의 즐거움을 한번 만끽해보지 않을래요? 글쎄요. 왜요? 혹시 만나는 남자 있어요? 남자는 없지만 그렇다고 동생 약혼자랑 만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은희랑은 헤어지겠다고 했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한 달만 더 만나고 헤어질 거예요. 그럼 헤어진 다음에 다시 절 찾아와요. 이도저도 아닌 이런 상태에서 그쪽을 만날 순 없어요.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게 지옥 같지만 그래요. 그 정도의 시간은 인내할 수 있어요. 절세미인을 품에 안을 수 있다면 한 달이 아니라 10년이라도 기다려야죠. 그럼 다시 연락드리죠. 잠시 후 너 지금 그 남자랑 같이 있니? 응, 같이 백화점에 가고 있어. 그 사람 구두가 살짝 낡은 것 같아서 결혼식 전에 새로 하나 장만해 주려고. 애인한테 신발을 사주면 도망가 버린다는 속설도 못 들어봤니? 언니는 뭘 그런 걸 다 믿어. 그 사람이랑 난 그런 일로 헤어질 관계가 아니야. 이미 약혼한 사이고 난 그 사람을 믿어. 결혼해도 이혼하면 끝인 세상에 그깟 약혼이 뭐라고 그걸 믿니? 그 인간은 널 사랑하지도 않고 네 돈만 바라고 달려든 인간이니까 당장 버려. 아무리 언니라도 그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는 건 용납 못해. 언니 마음에는 안 들어도 나한테 있어서는 소중한 약혼자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야. 예의를 차려주기 바래. 그 인간이 나한테 존중받고 너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쓰레기라고 말하고 있잖니? 그 인간이 방금 전 나한테 보낸 카톡 복사해서 보내줄게. 그거 보고 어떻게 할지 네가 직접 판단해. 뭐야, 이게 다 뭔 개소리야. 내가 옆에 버젓이 앉아있는데 이 인간이 언니한테 이딴 걸 보냈단 말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세상에 쓰레기놈이 차고 넘친단 건 많이 들어왔지만 내가 그런 쓰레기를 보듬고 살고 있을 줄은 몰랐잖아. 나 절대 이 인간 용서 못해. 헤어질 거니? 그냥 놔줄 순 없고 뒤를 좀 캐야겠어. 약혼녀 언니한테 개수작 부리는 놈이라면 캐보면 뭔가 더 나올 게 분명해. 그럼 또 돈이 들잖니? 내가 손해보는 투자하는 거 봤어? 아 그래, 남자 보는 눈이 삐어서 저런 인간이랑 결혼하겠다고 이것저것 퍼붓는 미친 짓은 했네. 이제 그 인간의 본질을 안 이상은 더 이상 믿지는 장사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뒤통수를 친 놈한테는 큰 주먹을 날려야 해. 모든 게 준비되면 언니한테 다시 연락할게. 그래, 알겠어. 그런 인간은 잘못 건드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조심해. 2주 후. 한 달을 기다리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서 연락드려요. 은희도 출장 가고 없고 혼자 있으려니 외로워서 그런가 언니분이 자꾸 더 생각나요. 은희랑은 2주 후 무조건 헤어지니까 오늘 잠깐만 만나줄 수 없어요? 딱 하루만 만나주면 다시 충전하고 힘내서 2주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더 참을 필요 없어. 준비는 이미 다 돼 있거든. 네, 정말 절 받아줄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이대로 달려가기만 하면 전 미인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은희 지금 내 곁에 있으니까 은희 바꿔줄게. 무슨 뜻이에요? 출장 갔다는 은희가 왜 거기 있어요? 설마 은희한테 우리 사이를 다 고자질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이라도 되니?
아니, 한 달만 기다리면 저랑 만나준다고 했잖아요. 그냥 시간을 벌기 위해 대충 맞춰준 건데 그걸 진짜로 믿었니? 세상에 뭐 이런 멍청한 놈이 다 있대? 나이만 잔뜩 먹은 노처녀한테 맛있는 남자의 맛을 좀 보라고 좋은 마음으로 유혹했는데 내 호의를 그따위로 무시했단 말이야? 세상 남자들의 씨가 모두 말라 비틀어졌다고 해도 너 같은 놈 맛은 보고 싶지 않거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뽑아먹으려고 한 기생오래비 같은 놈이? 무슨 자신감으로 주둥이만 털면 남자. 너같이 치졸하고 비열하고 교활한 놈은 남자로 보이지도 않으니까 역겨운 소리 그만하고 꺼져. 은희 바꿔줘요. 은희한테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뭐야? 설마 너 출장 갔다는 건 거짓말이고 날 만나기 싫어서 피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왜? 우린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어떻게 나보다 언니 말을 더 믿을 수 있어? 너나 못 믿어. 내 말이라면 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었어. 난 처음부터 언니한테 관심 없었어. 근데 언니가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만나달라고 너무 찔러대니까 나도 몰래 넘어가 버린 거야. 알잖아, 남자들은 유혹에 약하단 거. 아무리 30 넘은 노처녀라고 해도 여자는 여잔데 건강한 남자인 내가 어떻게 여자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어.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내 마음과 내 머리는 오직 너만 사랑하고 너만 원하고 있는데 내 몸이 내 의사와는 달리 언니한테 움직였단 말이야. 하지만 정신과 육체 중에 더 중요한 건 정신이잖아. 내 정신을 배신한 내 육체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너한테 맡길게.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분이 풀리면 날 용서해줘. 네가 우리 언니한테 보낸 카톡 다 봤는데 아직도 오리발 내밀 생각이니? 내가 이런 문해충의 뱀 같은 혓바닥에 넘어가서 결혼까지 생각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그럼 나한테 차를 사주겠다는 약속은? 뭔 개소리야? 2주만 더 있으면 적금 든 거 만기된다고 그때 나한테 6천만 원 주겠다고 했잖아. 이 와중에 너한테 차까지 사주면 내가 미친년이지 정상이니? 그래도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네가 6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난 이미 차를 계약했는데 돈을 안 주면 나보고 어쩌란 거야? 그걸 왜 내가 걱정해야 하니? 증거 있니? 내가 너한테 차 사주겠다고 했단 증거. 전화로 말했는데 증거가 어딨어? 그럼 우리 엄마 요양원 비용 내준다는 약속도 안 지킬 생각이야.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뻔한 그딴 걸 묻니? 넌 나한테 있어서 이제 쓰레기나 마찬가지인데 쓰레기를 버리면서 돈까지 끼워버리는 사람 봤니? 네가 요양원 비용 내준다고 해서 우리 아빠도 한시름 났는데 그따위로 나오겠다고. 치매인 우리 엄마 돌보면서 우리 아빠도 정신이 반쯤 나갔단 거 몰라서 그래. 네 부모는 네가 책임져. 남자 주제에 지 부모도 책임 못 지니? 그깟 요양원비 몇십만은 주말 알바만 뛰어도 얼마든지 모을 수 있겠다. 여자들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돼지코 벌름거리지 말고. 생산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던가 자기 개발을 해서 몸값을 올리던가에 멍청아. 내가 언제 여자들 꽁무니를 따라다녔다고 그래. 네 언니가 너무 뜨거운 눈으로 날 쳐다보니까. 날 좋아하는 줄로 착각하고 실수 좀 한 건 맞지만 다른 여자한테 눈길 준 적은 없어, 나. 딴 년한테 눈길을 준 적이 없어? 내가 안 만나준 지난 2주 동안 연이라는 년 만나서 잘만 놀던데. 몰래 내 뒤를 밟은 거야? 나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 출장 간다는 핑계대고 내 뒤를 캐고 다녔다고. 어리버리한 네가 그딴 은큼한 짓을 할지는 몰랐다. 은행에서 일하는 내가 어리버리하니? 하긴 눈에 콩깍지가 껴서 그동안 너한테 호구 노릇을 아주 신물나게도 많이 해왔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나한테 많이 부족하고 기우는 사람이지만 고등학교 때 왕따로 힘들어하던 날 위로해주고 힘을 준 너의 그 순수함을 믿고 너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넌 그런 날 만만하게 보고 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니? 우리 언니로도 모자라서 딴 년까지 만나고 다녀? 나도 남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으란 거야? 너도 네 언니도 날 안 만나주니까 딴 년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 하지만 앞에서도 누누이 말했지만 아무런 영혼이 없는 육체적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이 훨씬 더 고귀한 거 아니니? 이성이 없이 몸뚱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건 원숭이 아니니? 네 부모는 왜 아직 진화하지도 못한 원숭이를 세상에 내놓고 여러 사람한테 민폐를 끼친다니? 아니 원숭이가 무슨 죄니 넌 원숭이보다 더 못한 인간 쓰레기인 것을. 나한테 버림받았다고 열받아서 그러는 거야. 나랑 깨지면 그 얼굴에 더 이상 남자를 만날 자신이 없으니까 열받니?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 네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여자는 널리고 깔렸어. 여우같이 생긴 네 얼굴은 어차피 내 타입도 아니니까 미련 없이 버려줄게. 꺼지기 전에 훔쳐간 내 액세서리들 다시 다 가져와. 내가 가져왔다는 증거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내놓으라고 하면 곤란하지.
내 자취방에서 제일 가까운 금은방에서 네가 내 액세서리들을 파는 영상 이미 손에 넣었어. 아니, 그 가게 미친 거 아니야. 왜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고 지랄이야? 쓰레기 남자가 내 액세서리를 훔쳐서 팔았는데 혹시 얼굴 기억하냐고 네 사진 보여줬더니 바로 알아보시던데. 남자가 간헐적으로 와서 여자 액세서리를 파는 걸 보고 수상하게 생각하시고 추한 네 낯짝을 고맙게도 기억해 주신 거지. 영상 들고 경찰서에 가서 절도죄로 신고할 거니까 벌 받을 준비나 해. 우린 약혼한 사이고 가족이니까 절도죄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것도 몰랐니? 약혼한 사람은 가족이 아니란 것도 몰랐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더니 네 꼴이 딱 그 꼴이네. 그럼 나 이제 깜방 가게 되는 거야? 아, 난 깜방 싫어. 거기 가면 별이별 찌질한 나쁜 새끼들이 다 있는데 거기 가서 갈굼당하면 어쩌냐고? 너보다 더 찌질한 놈은 찾기 힘드니까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네. 아, 그리고 가기 전에 위자료는 주고 가라. 괜히 미룰수록 이자만 더 늘어나서 빚지옥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무슨 위자료? 약혼한 상태에서 바람 폈으니까 위자료 토해내라고. 육체적으로 살짝 이탈한 건 바람이 아니라니까? 바람 맞으니까 의미 없는 주둥이 자꾸 털면서 무식함을 자랑하지 마. 네 언니 바꿔줘 할 말 있어? 무슨 할 말이 더 남았단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너가 책임지고 네 동생한테 위자료 줘. 네가 날 보고 웃어주는 바람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네가 알아서 수습해. 애초에 나한테 마음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웃어줬냐고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건 너겠지. 웃어주기만 하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미친놈이 정말 있긴 있구나. 여자들이 너한테 웃어주는 건 말이야. 좋아해서가 아니라 매너를 지키기 위해서야. 웃어주는 모든 여자들을 다 건드려 보겠다고 생각하는 건 병이야, 병. 헛소리하지 말고 돈이나 보내. 안 그럼 가만 안 있어? 미친 개가 깨갱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니까 꺼져. 그 후 제 동생은 그놈한테 위자료와 액세서리 돈을 청구했고, 빚이 늘어가는 것이 두려웠는지 그놈은 깜방에 들어가기 전에 사채를 빌려서 제 동생한테 입금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순수했던 사람이기에 더 믿은 제 동생은 이번 일을 통해 더 성장했겠지요. 아픈 만큼 성숙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저희 그런 걱정이랑은 달리 그놈이랑 헤어진 후 제 동생은 현실에 비관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더니 얼마 전에는 승진도 하고 연봉도 더 올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똑똑한 아이니까 다음엔 제 동생이랑 어울리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